그동안 귀인한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수 의원님과 선대공여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보건민주당 대표위원 여러분입니다. 운명하고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 2024년 같은 중동해를 맞아 가정을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진 시장의 해외 순방으로 새해 인사의 일자가 성남시 외 임시회 기간 내 개최되어 시의원들의 참석을 불가능하게 만든 시의회를 경시하는 신상진 시장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님은 엄중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국민들은 경제교통과 환경재앙으로 근심과 불안의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더 심해진 부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부면, 기후위기의 현실화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유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정도 유능했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의문과 호국행정, 성남시가 되었다고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의 의심스러운 대응과 부실한 사건 공개는 은폐 의혹을 나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보 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원인으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의혹해야 할 지점은 양파된 정치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벌뿐인 상생과 공생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 해결의 결과로 발생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남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시장은 지난 민주당 시장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세금을 동원하여 험난한 행정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재명 문승희 시장의 우수적 댓글을 은대가 많은 행정으로 치부하며 기후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전국에서 칭찬받던 수많은 지방행정의 현장이 사라졌습니다. 신상민 시장님,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시장이 바뀌고 직업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고 억울해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눈물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청년기본소득과 공익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성지원센터, 학교와 청소년 지원 정책 등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을 지원하고자 이재명 시장부터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등장되었습니다. 성남시 24세 청년들은 경기도 대가구 24세 청년들의 혜택을 받는 100만 원의 소소한 행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곧 분노할 성남시 청년들의 민심이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 힘을 분리할 것입니다. 금융은 신상진 시장 취임부터 협치 성남시를 외쳐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쟁의 결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와 같은 극단적 대결과 국회 정책을 성남시에서는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구구정당,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성남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성남시를 외친 이유가 바로 극단적인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남 시민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성남시의 미래를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시기에 중앙정치의 한기인으로 전 정권 지적을 참여하고 지우는 것이 기정부를 장악한 대선 대표들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공직자들의 안전과 사기를 생각해보면 전 당시장 야구의 구조에 하에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권적인 지방자치가 낳고 있다는 가정들은 반드시 협치 성남시를 통한 공공정부 운영으로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월 분노를 앞둔 시기에 가상대와의 연합정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 또한 대한민국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발목잡는다는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모범적인 국가들과 지방자치가 해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시정부가 임기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마다 시장이 바뀌고 신입 시장마다 전통의 지우기를 우선하고 자신의 공약 실험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야말로 지방의 금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행동의 속도는 무너지고 시장과 문고리 시선들의 힘만 따라서는 복지부동의 지방자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장 권력과 복지부동의 국립국토가 마련하고 암묵된다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풍부함은 사라지고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오직 섭씨도시 성남시를 구현하는 것만이 되풀이되는 복지열전, 복지부동 지방자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야, 시민사회, 성남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성남시를 고민하고 이끌어야 지방자치가 뽑히는 성남시가 될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섭씨 성남시를 위해 노력합시다. 2024년 성남시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수반됐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지방선거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위원장이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신상민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수반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을 당시 견제하기 위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남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작년 3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시기에 국민의힘은 2박 3일간 중국으로 신상민 시장은 7일간 스페인으로 외유성 부재출장을 떠났습니다. 추경 예산안 낭비와 의회 정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과 신상민 시장의 부재출장 행보는 부적절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신상과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보에 시민들은 아연 실색할 뿐입니다. 작년 11월 분당 보건소 관련 행정시간이 각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행정시간 제재의 성립 요건에 하자인 각하 결정이 신상민 시장의 분당보건소의 신축에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분당보건소 이전은 이재용 시장부터 이재명 시장, 윤수미장 때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집권정당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중단시킬 사안은 아닙니다. 성남시를 의규세포산업의 백화, 메디바이오 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 조례에 미칠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행동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10번 시 분당보건소 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에도 겪어보지 못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진화가 처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저하고라는 공허한 애칭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8개월은 국가가 국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강제 정책과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남시의 재정관리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정부 여당은 올해 총선을 겨냥해 이곳이 서울 편입을 내세우며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된 검토나 분노나 과정 없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배를 안 중에도 없고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입니다. 이곳이 서울 편입 문제는 결국 성남시로 걸렸습니다. 성남시의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성남시의 서울 편입을 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서울시에 자치구가 된다면 성남시의 도시개발 권한 등 각종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로 이양됩니다. 성남시의 자치권들이 대폭 축소되며 성남시의 세원이 6개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이 2개로 줄어 성남시 자체 세원은 약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성남시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 협의회는 성남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고 주장했는데 아직 부진 중이십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보도자료는 책임있고 신중해야 합니다. 추진할 것인지, 한번 시민들을 써본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책임 여당하십시오. 충남시 2023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략의 붕괴, 스네어 에스컬레이터 역제, 서현역 충진한 등등 시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충남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수수만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남시의 취업 지역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시장에게 바꾸실 것입니다. 작년 9월 신상민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에 꺼낸 기초자치단체에 가입됐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시장 인터뷰에서 시장이 된 지 얼마 안 돼 충남청 도안이라서 등 세기를 피해 급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 시장 탓이라며 책임 전가에도 급급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행안부에 특별되는 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4일 만에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전 요구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신상민 시장이 지난 7월 정대결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시공사의 물질공사도 과실 혐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했을 것인데 이러한 민사소송 또한 책임적인 차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성규랑 국회에서는 840억 결과 방안이라며 떳떳하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비 관련 예산 기대는 제대로 진행하셨는지요? 산업폭을 3.3m로 줄이고 시공을 축소해 목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본 설명이 실시설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상민 시장은 840억을 절감했다고 일석삼조라 대대적인 시정을 홍보했습니다. 840억 절감 시정금도 얼마 되지 않아 은행은 정리안전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아 전면 중대되었습니다. 은행제국 사업비는 계약 사업비로 책정한 20억에서 전면 재벌 시공 사업비로 약 350억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850억 예산 절감 방안은 시민을 주장하는 신상민 시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시장님, 요양에 설치한 현수막은 내년 8월 공급 예정이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먹구식 규정으로 내년 8월까지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도는 힘드십니까? 불태운 불편을 하소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력을 다해 가리고수와 유동정상회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년이 경과한 100만 세대 이상의 특집을 노후계획 도시로 지정하여 안전시설 면제, 또는 하나, 공정물 사냥, 절차 관산 등의 특별을 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맡은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상민 시장님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분남 대구축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공감을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성남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위해 시설정비구역 및 전도시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 조정, 이주대책 등 기본계획에 철저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분당의 요소들이 특별법을 통해 사용 조정되면 세대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며 도시 기반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주요 기반시설과 주차교통 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임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성남시간이 갖고 있는 수건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도제한 만화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0.6%가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 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되어 전수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법 수혜진, 분당의 경우 약탑 임해동 등이 고도제한으로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재건축 사업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심한 수정구, 수능구도 고도제한의 목표, 재개발 사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9월에 착수한 연구 영역을 통해 자문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선 8기 공약인 제3차 보도제한 완화 구축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축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상민 시장이 같은 국내심 소속입니다. 이번 보도 제한 완화에 실패한다면 국가고 무책임한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집권 국내심 대통령과 시장의 실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정상화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 실시법약 체결 등 정상적으로 대전마이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정과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칫 10여 년간 추진해오고 국민들이 열망하던 대전마이스 사업이 다시 한번 좌초될 뻔했습니다. 연간 20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장 산업 텍스로벨 소재들의 마이스 산업 단지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 이제 정상화된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전 마이스 사업이 조성되길 더불어민주당은 응원할 것입니다. 비록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신장년 연간 누설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남시 기업들이 요구하고 분당 국민들이 열망하는 대전 마이스 사업이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이스 사업은 의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지분에 반드시 신부단선 대전 마이스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없는 대전 마이스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전 마이스역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연장, 시전역 도시신설, 트램 1, 2호선 건설, 미래 3동선 도시 추진, 도전역 신설, 미래 트램 도시 추진, 월곶 상교선 도시 개통,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지하철 3호선 연장 도시 추진, 성남시 SBRT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만들어 대중교통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경기 패스, 부산시 공백 패스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성남형 대중교통 패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되는 SRT 곡선화 사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부지 개발 등에 집중하여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국가가 보고 한파, 산불, 태풍 등으로 세계인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신도로를 추구하는 인류 문명 발전은 다양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등 도시 추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출미래의 산업구조인 대한민국에게 글로벌 탄소 비전은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기업들의 아이백 기업 지원은 성남시의 미래의 힘으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신상민 시장님,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소 중립 성남시 그런 곳이었는지요? 성남시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줄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각 부서에서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탄소를 줄이는 정책들을 시행하고는 있는지요? 성남시 같은 대도시는 건축물 부분에서 70%, 교통 부분에서 25%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계획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제한입니다. 또한 한전일동공원 르네상스 사업은 가장 중요한 탄소 소원인 공원과 천 관련 사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시고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기후, 탄소, 일등시장 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어설픈 ESG 선포식 같은 느림없이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 기대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성공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노파티 성남시는 공정과 상식을 표명하며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시작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인사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9회 제3회 본회의에 제4회 성남시 시민홍보주만 2명에 대한 위촉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1명은 위촉 동의안 투표 결과 시의원 32명 중 22명이 압도적인 반대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90회 임시안건에 부여되었던 시민 옹부주만 피의고를 다시 위촉 동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촉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면 시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위촉 동의해달라고 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신상진 시장이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신 처리하십시오. 더불어 신상진 시정부의 불공정 물상식 인사작업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을 뽑아놨더니 1개월 만에 사퇴하고 시장선거센터에서 활동한 전직고위 공무원 출신을 문화재단 이사와 성남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이계직에 임명했으며 속맞은 동력을 가진 사람을 정책고정안에 임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에서 성남의 이기 시설을 위탁했으며 임기만료 구성장들을 6개월 연장시키며 후배들의 앞뒤를 막는 등 공정과 상식은 허위뿐이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인사공정에 대해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이 출범 후 6개월 가로수는 단순하게 성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편성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각종 시체 공모를 위해 불법 개시와 불가 피해단 핑계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강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경계국정도시미관과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니 각종 단체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방언론에서 신남시 시장 취임 1주년 축하 현수막에 대해 세대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성남시의 수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남을 혁신해 지방도시 성남가 되었고 그런 무색한 행정이 마치 80년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위하였나니 불법 광고를 단속해 명분이 있겠습니다. 작년 성남시 분야사단체를 만든 신남시 시장의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과 국내외 일반적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조례 폐지 이후 신남시 정부에서 급하게 만들어낸 오페스 사업의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단순만 나올 뿐입니다. 신남시대 청년불안들을 만들겠다고 급하게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2023년 12월까지 총 2,500여 명의 청년을 지원하며 12억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단속에 대한 지원 규모의 4분의 1 수준이고 사업 예산의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사업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불법 행정의 대표입니다. 올해 오페스 예산은 37억 5천만 원으로 작년에 3분의 1 수준입니다. 올해부터 5만 2천여 개에 달하는 민간 자격증 시즌을 위한 수강료와 우수료까지 지원하겠답니다. 점입 가격입니다. 수많은 민간 자격증 중에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을 위해 활용할 자격증이 몇 개나 될까 궁금합니다. 그것이라도 청년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연금으로 지원하는 학원비와 무시료는 성남시와 관련 없는 외부 지역에 입수될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올페스 사업 결과를 보면 청년 한 명당 세뇌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9만 6천여 명의 성남시 청년 중에 올페스 사업을 이용한 2,500명을 지원하기보다는 청년기본소득으로 24대 성남시 청년 전체를 튼튼하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성남시 청년 정책입니다. 올페스 사업은 국소 중단하고 청년기본소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성남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주에서 시정연구원 이전에 대한 상임위 반대와 예산 찬반 노색에도 불구하고 개원한 지 1년도 안 된 연구원이 3억 8천만 원을 들여 또 이사를 합니다. 당초 연구원 설립비 6억 4천만
전에 이사설비 연금이 3천만 원까지 하면 개원 1년도 안 돼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이 지정연구원 설립 초기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00만 명 미만 도시는 전국 첫 개원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를 얻기 위해 그렇게 성급하게 설립해서 연구원 선발할 것 하나도 없이 시민의 결세가 이중으로 잠재된 것입니다. 병원 규정 등 조직 운영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성남 시민의 결세를 장기하는 지정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낮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또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타우스는 14세기의 유럽을 거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증가하는 결과라고 말하는 등 이제 한국 사회 출산율은 인구위기를 넘어 국가 정세가 달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각과 높은 육아교육 등이 결혼 앞둔 수녀들에게 해외 조선이 된 것입니다. 결혼했기와 저출산의 위기에 대해 국가사회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정답입니다. 유수 배우들이 보도에 따른 신난 시장의 솔로몬 호텔과 같은 생산성 이벤트로 성남시의 출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자화자찬은 시간이 지나고 냉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소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반의 국민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해 향후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올 고령사회 재앙에 성남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첫째가 경제 문제, 둘째가 건강 문제, 셋째가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 시민의 안정적인 노인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소득 지원과 공공의료 강화, 노인돌봄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노후 취업 지원 등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는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 필요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주민 자기조례 제도운동으로 시작하여 8년에 걸친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나 성남시 시장은 1년 3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재정난, 인력난 등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시장님, 그동안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일반 진료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공공의료를 충실히 담당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지정병원인 만큼 시민에게 연구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많은 병원이 아닙니다. 의사 출신 시장님이라 병원의 병을 관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에는 분당서울대병원처럼 대형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에 충만한 시립의료원의 분립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의료 체계를 비교하고 경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단지 이재명 시장이 만든 성남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전 정권 지우기 이란으로 폐지하고 인간을 탓하려는 정치도들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공무원으로 제도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겠다는 시장의 행보는 국내의힘 차기 권력인 한동훈 장관에게 불선을 행보하고 강한 의심이 듭니다. 성남 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성남시는 작년 안에 시승초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문제를 노출한 성남팬 지원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결과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반응은 맹감했습니다. 성남 페스티벌에 성남의 지역 정체성이 없다. 문화행사의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배제한 축제이다. 예산만 낭비한 전시성 행사이다.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사이다 등의 가정 비판과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탄천에서 펼쳐진 성남 페스티벌은 자연을 주는 축제가 아니라 파괴하는 국내 축제였습니다. 태국의 멸종위 일급이 숙달과 멸종위 이민 신목 물새새, 표정기념물 원앙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탄천에 무대를 세우고 밤새 강한 빛으로 탄천을 비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죽음의 페스티벌이자 안전을 경시한 몰빵식한 현장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등 성남시의 미래 목걸이를 선출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유통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즐겁고 문화 방문하고 싶은 문화예술 시간 되는데 5분 성남시와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센터는 2011년 운영기 회의실, 교육장 등 저속 공간과 사무 공간을 마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사회적 경제 분야에 창업 및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과 도민을 대상으로 만능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2023년 창업교육센터 공간 및 사업 경력을 일방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현재 18개 기업들은 당장 새로운 사업 공간을 찾아가는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윤에 사용하는 지역사회 보건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특공적 도시 성장시를 위해 전국에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부참히 밟은 신상진 시정부의 철학은 분명히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며 지역화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흥남산업 상품권이 축소가 발행되고 할인율도 낮아졌습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 도쿄 점포, 택시 등 가맹점에서 전통차를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지역화폐에 대해 동된 인간 배달앱을 통해 금융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내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추락하는 경제로 상인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게들의 낮춘 구조들의 경험은 진행되었습니다. 누누만 지방정부라면 지역 화폐의 다리를 늘리고 할인율을 늘려 선순환의 지역 경제를 도모할 때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화폐의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세율도 더 높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상권할 통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고나고 얼룩지 2023년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장의 대처로 미흡했습니다. 한달은 아니했습니다. 고통은 부재했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한 고유주기식 전체인도가 불법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은 그동안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경제와 수도수 물가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분산안정과 지역경제 활동에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교가족 성남시민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고 인생 경제의 도움을 위해 정책 역량을 성공을 하겠습니다. 정청에 믿어서 감사합니다.